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지금 막 MF 케어가 끝났고요. 오늘은 나는 오늘도 행운을 준비한다. 이 책으로 독서 토론을 하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저에게 많이 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알았고, 제가 또 뭘 놓쳤는지, 왜 이런 것들을 놓쳐서 그동안에 제가 살아온 것들이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게 되었고요. 음, 명확한 방향으로만 가고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지 않아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는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닥쳐서 항상 뭐를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다가 안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항상 피드백이라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피드백이라는 이 턴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했다기보다는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되짚어보자는, 이게 저의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면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1시간 반인 동영상을 찍으면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인생사를 쭉 이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삶을 좀 더 살지 않았나, 굴곡진 삶을 살면서 왜 그랬을까, 그거를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없이 항상 다른 일들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걸 찍고 나면서 참 사건 사고가 많았고 참 남들은 겪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었구나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가 이렇게 큰일이 터지면은 그때그때 제가 바로바로 제 걸로 연결을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다 받고, 그거를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오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더 많이 겪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그 다음에는 어, 또 오면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와도 항상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좀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일들이 오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생각을 해보기보다는 정말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오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일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또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의 일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됐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운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우연찮게 받아들였던 시기가 2013년 이후부터인데, 그때 제가 모든 거 제 인생이 바닥으로 2007년 8년도에 가면서 어 정말 최악의 밑바닥까지 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뭔가 왔을 때 받아들이면서 그게 운이었다는 거를 음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운이 좋았던 게 그냥 저는 나에게 이제 운이 시작돼서 그런 운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제가 힘든 과정을 겪었던 거는 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겪었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과정에서도 감사하게 모든 것들이 잘 풀렸던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왔을 때 제가 운을 받았던 것 같고, 이번에 제가 작년에 또 건강과 그리고 이런 MF 케어, PCM, 아이스간 대표님 이런 수업들을 들을 수 있는 것들도 제가 과거에 어느 정도 제가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운이 오는 거를 알아차리는 그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슬란 대표님하고 항상 수업을 들으며 뾰족한 걸 해오라고, 뾰족한 거, 뾰족한 질문, 뾰족한 걸 뭐 이렇게 계속 하는데, 정말 뾰족한 게 저한테는 또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뾰족한 게 뭔지, 그리고 더 이상의 나는 어, 더 나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꾸만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저한테 왜 나는 이렇게 멍청할까? 나는 왜 이렇게 창의적이지 못할까? 나는 왜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까? 좀 자책을 많이 했었는데 어, 이제 조금 그게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내가 뭘 놓쳤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때 2007년도, 8년도에 그렇게 내게 모두 다 무너졌는지, 그리고 제가 부동산 일을 20년째 해오면서도 목말랐던 게 있었거든요. 제가 항상 부동산을 7번 정도 제가 옮기면서 나름대로 고양시 이 구역마다 섭렵을 했고, 지금도 고양시 지도는 제 이 손 안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가 부족한 부분,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못말라 있었고,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완성되지가 않고 뾰족한 것도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방향성이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게 있는 거.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이거에 머물러 있는 거를 제가 좀 많이 지루해 하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아이승현 대표님을 이제 만나서 그게 지루한 게 뭔지를 알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루한 거에 어디에서 제가 지루한 거를 몰랐었는데 제가 지루한 거는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거를 굉장히 지루해 하는 거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뭐였는지 이제 그거를 조금씩 궁금해하고 그거를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 뾰족한 게 나오기도 하고 방향성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에센 대표님하고 지금 계속 티카티카 하면서 제가 소통 기술을 알기 시작하고, 심리 이런 멘탈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예전에 제가 과거에 준비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그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이 힘들었던, 저는 또 그런 행운이 왔을 때 제가 또 받기는 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소송에도 시달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시달릴 때 제가 그거를 갖다가 또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러니까 또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관계가 많이 힘들었고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느닷없이 오면은 항상 거기에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것들은 제가 항상 이렇게 치고 나갔는데 대인관계에서 오는 것들은 너무 많이 사람들에서 상처받은 부분들은 극복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제가 거기에서 치고 아직 못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뾰족하게 나와야 되는 거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숨었던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다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다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오늘 영 중에 제가 운을 받으려면은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잡으려면 명확해야 된다는 그 말에 제가 운을 받는 것까지는 봤지만 제가 명확성이 없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으면 명확해야 되는 건데 제가 어디에서 목말라 있었던 거 그러니까 뭔가는 알 거는 같지만 명확하지 않았던 거 제가 그리고 부동산 20년을 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돈도 벌기도 하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심리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은 제가 명확한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고 지금 또한 제가 이런 유튜브를 찍고 그리고 지금 밤늦게까지 이런 웹케어 독서를 하고 PCM을 하고 아이스간 대표님하고 1:1 코칭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저한테 오는 거에서 너무 감사하고 좋고 제가 성장해 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무 모든 것들이 행복했지만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뾰족한 게 나올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그 부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 뭔가가 다 채워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항상 그 남아 있었던 부분이 이거였구나를 깨닫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렸던 게 제가 그 상처받은 부분들을 내 안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숨겼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도 용기가 다 나오지 않는다는 거. 제가 저희 아이스간 대표님이나 주은숙 특히 코치님 요즘에 이 계속 한남동에 가서 지금 유튜브에 4만 구독자가 생기고 60만 조회수를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냥 출두하시는 거를 보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한남동으로 모이라고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제가 그분에게 정말 많은 응원을 하고 정말 멋지고 저런 분이 있어야 돼. 그리고 굉장히 뒤에서 후원을 하고 뭔가 하면서도 실은 저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혹시 그렇게 목소리를 내서 예전에 어, 많은 불이익을 당했던 것들 그리고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부풀려서 이야기한다는 것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명확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말은 제가 소통을 잘 하고 일적으로는 소통을 잘하고 그리고 대인관계도 불편하지가 않고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싸움딱 기질도 생겼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누군가가 저에게 보이지 않는 데에서 공격을 해온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저희 고객분하고 카톡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저에게 오래된 투자자이고 저의 손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소통할 때는 제가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이런 설명을 듣고 이러면 굉장히 전화상으로 카톡상으로도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도 막상 이런 유튜브 앞에서라든지, 그리고 그런 제가 직접 나서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용기가 없어서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또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우파라는 그 개념에 응원을 하는 거는 저에게 불이익이 많았고, 그리고 그 불이익이라는 게 제가 일하는 거에서, 그리고 저의 이렇게 고객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했고, 이렇기 때문에 좌파에게 당해서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돌아선 것 뿐이었던 거지, 제가 명확한 뭔가 나라를 위해서라든지 이 국가가 존립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의 사명감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에 나서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저의 멘토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지금 이 목소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더 큰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고, 왜 교육을 가르치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또 일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를 앞에서 낼 수 있다는 게 그 4만 구독자 분들이 거기에서 다 같은 분들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 저는 왜 이렇게 뒤에서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저는 명확한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은 좀 더 제가 운을 받으려면은 더 명확한 뾰족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 여기에서 행운을 만들고 자신의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가족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 평범해야 된다는, 남의 눈에 띄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어른들에 대한 그 가장 불만이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 길은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면 저러니까 안 되고, 내가 가봤는데 그 길은 위험하고 그건 안 좋은 길이고, 이렇게 항상 먼저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저는 왜 본인들은 좋은지 나쁜지 다 가보고 나에게는 안 좋으니까 가보지 말라고만 할까, 이게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애들을 키울 때 일단은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에게도 해봐, 안 되면 돌아와,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딸은 훨씬 더 저보다 용기 있는 아이고, 혼자서 미국도 가서 저렇게 공부를 하고 지금도 미국에서 혼자서 친구를 사귀고 모든 것들을 하고, 걔는 초등학교 때도 전학을 혼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저는 해보지 못했지만 저희 아이들한테는 좀 그런 용기 있는 것들을 주고 싶었던 건데, 막상 애들한테는 그렇게 길을 열어줬으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했던 그런 말대로 그냥 그 안에서
항상 목말라 있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싶은데 막상 무서움, 두려움. 그런데 막상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게 아직도 제 안에 많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어 이거를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눈물이 나죠?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안의 거를 다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볼 게 참 많이 남았다는 거.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기쁨의 눈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에이센 대표님하고 하면서 제가 시스템 해킹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해킹을 한 게 아니고 제가 경험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연의 발견으로 그게 오면은 알게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뭘 놓쳐서 이렇게 됐는지를 조금씩 알기 시작하니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참 멀구나. 음, 그리고 제 안에 게 아직도 많구나. 저는 제가 저를 다 꺼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꺼낼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저를 너무 잘 알고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처음에 이거를 시작했을 때 제가 제 안에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저의 정체성이 정말 뭔지 궁금했었고,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어, 된 사람인지도 궁금했었고, 정말 많은 게 궁금했었는데 막상 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나였구나. 근데 이렇게 궁금해 했었구나. 그리고 진짜 별게 없는데 왜 나는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지? 약간 그랬었어요. 그리고 별게 없다 보니까 나는 그냥 아이승현 대표님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더 꺼낼 게 없는데 어떡하지? 진짜 나는 이제 꺼낼 게 이게 단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지난번에 이것도 제가 그러니까 숙제였던 거죠. 1시간 이상 이제는 동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게 쭉 이어져서 어,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궁금증이 가면서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 대표님들이 하는 이렇게 나와서 용기 있는, 절당력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응원하고 멋지고, 그런데 나는 왜 이거를 뒤에서 이럴까? 이제 이거를 조금 물어보다 보니까, 그런데도 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고 또 이제 어제 더 레드북이라는 그 건강에 관한 책을 알시원 대표님하고 들으면서 어 내가 뭐가 지금 이래서 명확하지가 않는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결론은 아직도 제가 제 안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많구나. 아직도 저는 두렵구나. 그리고 아직도 용기가 없구나. 그리고 아직도 주변을 의식하는구나. 어,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제가 꺼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 또한 기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꺼낼 게 나올 것 같은,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 앞에서 제가 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렇게 막상 여기 앞에서 하려고 하면은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시 어 이게 궁금해지면서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 뭐가 놓쳐서 내가 이랬지?' 이거 궁금증을 갖다 보니까, 제가 2005 년도부터 일을 했던 것들을 복귀가 되면서 제가 '저는 중개 업무만 할 줄 알았구나.' 중개, 그리고 책이라는 거를 읽으면서 그냥 이론에 관한 것들과 실무, 이게 딱 접목시킨 게 아니었고, 그때그때 나오는 이런 부동산 정책에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접목만 시켰구나.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을 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현재 현장에서 일할 때는 실무니까 음 할 말이 많고 경험치가 많으니까 되지만, 막상 여기 앞에 앉아서는 제가 실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실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의 흐름이 아니고 과거가 어떻게 흘러갔었고, 왜 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정책이 나와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순간으로 그냥 제가 했던 경험치로만 흘러갔던 것 같아요. 2007년 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2005년 6년도에 집값이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2007년 8년도에 왜 멈췄는지, 금융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10년 11년도는 왜 집값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2011년 12, 13년도에는 왜 미분양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2013년도에 행운이 운이 왔을 때 왜 그 운이 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냥 삶에서 일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걸로, 제가 2000 문재인 정부 때 24번의 부동산 정책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받는지, 그러면 앞으로 2007년, 8년, 9년, 2005년 제가 했을 때부터 그것들이 왜 그랬는지를, 이제 이게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될 게 많구나. 그냥 그때그때 정책이 바뀌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닌 거고, 항상 정책이라는 거를 나오기 전에 미리 다음에는 어떤 정책이 나올 건지, 그러면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제가 피해보지 않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알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대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저는 경험이 많고, 제가 또 거기에 피해도 보기도 했고, 또 돈도 벌고 이래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만 계속 접목해 오다 보니까 음 여기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변해야 되고 뾰족해져야 되고 한다는 것들도 몰랐던 것들이, 이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 더 이상 제가 나올 게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정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가야 될 길이 정말 멀고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 제가 부동산, 그리고 저희 인제 그 아이스한 대표님께서 늘 코칭을 하는데, 제가 손님하고 상담하는 과정들을 녹음을 좀 해서 보내 달라고 인제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녹음이라는 거를 하지 않고
또 제가 그런 상담한 내용들을 제가 제 목소리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때그때 끝나고 그다음에 뭐 클로징이 되면 계약으로 끝나고 항상 그랬던 거였고, 녹음이라는 거는 특별히 저희한테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제 목소리를 제가 어떻게 상담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저에게 미션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어 녹음을 이렇게 순간순간 해야 되는데 할 기회들을 놓쳐서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또 알선 대표님하고 1:1 코칭 수업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 숙제라는 개념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상담하는 것들을 제가 녹음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대표님께 보내드려야 되다 보니까 제가 그 녹음한 거를 들으면서 또 깨달았어요. 아, 녹음한 거를 많이 들어봐야 되겠구나. 제가 정말 놓치는 게 많구나. 그리고 그게 어떤 부분에서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게 정말 많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또한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뭔가 할 때도 제가 그냥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피드백을 하면서 좀 더 뾰족하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 또 제가 다 알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다 꺼냈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두려운 거는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있다는 거. 그 꺼내지 못한다는 게 아직 용기, 사람들 앞에서 정말 용기 있게 그런 것들을 아직은 제가 꺼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뾰족하게 제가 해야 된다는 것들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제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저에게 많은 좀 깨달음을 주는 이번 주인 것 같아요. 한 주가 된 것 같고, 어제 또 저희 대표님께서 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해군이라는 게 매출이고 수입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맞아, 이게 이 건강해야지 수입도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 또한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똥을 잘 싸야지 된다는 그 말에 정말 깊게 동의를, 공감을 하면서 동의를 한 게, 제가 많이 아팠을 때 어떻게 보면은 큰 변비는 없지만은 항상 제가 긴장을 하면은 어디 낯선 데를 가면은 낯선 데 가는 걸 싫어했던 게, 그것도 제가 깨달았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가면은 저는 뭐 시댁을 간다거나 아니면 친정을 가거나 집 외 밖을 나가면 제가 변을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변비가 평상시에 되지 않는데 어디 다 집 밖을 떠나면 제가 항상 변비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먹지를 못하고 체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제가 일단은 집 밖을 떠나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항상.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었던 부분들. 그런데 제가 건강을 찾고 나니까 가장 좋아진 게, 똥을 잘 싸니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정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바나나 똥을 싸야 된다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전에는 억지로 화장실을 가서 30분을 앉아있던 이런 식이었다면은, 지금은 딱 갔을 때 신호가 오면은 정말 저는 대표님께서 어제 막 변을 봐야 된다, 내가 똥을 싸고 나면은 똥이 어떤 색깔인지 냄새가 어떤 건지를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공감을 했어요. 지금은 저도 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굵은 바나나 똥이 나오면
배가 이렇게 시원해요. 제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좀 살이 쪘거든요. 살이 쪘는데 제가 지금 몸무게가 한 53kg 정도 나가요. 그러고 과거에는 제가 8kg에서 9kg 정도 항상 그 정도 50kg 이내에서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53kg 정도가 나가는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배가 안 나왔어요. 배가 안 나왔고 체력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배가 안 나온 게 어떻게 보면은 화장실을 잘 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몸무게도 더 나가고 예전보다 한 5kg 정도? 4, 5kg가 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가 많이 쪘다는 거를 별로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어, 이게 찌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육량도 좀 많이 늘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잠도 잘 자고 어, 똥도 잘 싸니까 이 전체적으로 살이 쪘지만은 전체적으로 찐 거지 배나 옆구리 살 같은 거는 안 쪄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똥을 잘 싸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제도 음,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거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이 다 다른 건강들까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한 주 이렇게 있다 보면은 PCM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또 이렇게 MF 케어를 통해서 제가 또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알세안 대표님하고 1대1 코칭을 통해서 이렇게 깊게 제가 나오는 부분들 이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운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제가 1시간을 지금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1시간까지가 참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오늘을 마칠까 해요. 오늘 저에게 가장 피드백을 저에게 주고 싶고 저에게 셀프 피드백, 저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야 되니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멘토님께서 숙제를 주시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해보려고 찾아가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깨달아지면은 그거를 제가 제 걸로 만들려고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저의 자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 부분은 아마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혹시 제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루한 삶은 똑같은 똑같은 삶이라는 게 제가 부동산을 4년마다 옮겼던 이유가 한 2년 정도 하고 나면 부동산은 똑같은 일이 반복이에요. 반복인 게 뭐냐면은 2년마다 전세가 돌아오고 손님들 이제 물건도 다 모든 것들이 다 그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이 그냥 열심히 사무실에 나가면 일하고 전화기를 돌리고 이게 뭘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시 뭔가 물건을 찾아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해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3, 4년마다 옮겨서 다시 제일 안 되는 부동산을 찾아서 제가 갔었는데 그게 저에게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제가 또 이 교육을 작년에 7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해오다가 마지막에 일주일 정도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남은 시간에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아 제가 지루하면은 온 상태가 되는구나.' 근데 온 상태로 돌아가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했던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게 어 저에게는 참 지루하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지루한 인생을 살기 싫어하는 제가 한편으로는 음 어떻게 보면은 좀 버겁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감사하기도 해요. 저라는 사람이 그냥 머물러 있기보다는 뭔가가 계속 변화되는 거를 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도 쪼끔이나마 DNA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숙제를 내주면은 음 최선을 다해서 해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셀프 피드백을 하나 더 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저희 실장님 딸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이 젤 선물을 받았는데 저희 실장님이 저에게 그 선물을 주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어 민경이, 저희 인제 실장님 딸이 저희 본인의 친구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그 친구에게 10개 든 그 젤 그걸 선물을 했는데, 그 친구는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면 친구가 해외여행 가서 제일 맛있는 과일 젤을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중학생의 그 사춘기 때는 친구들한테 무슨 선물을 받은 게 너무너무 정말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아이는 집에 가족이 엄마, 아빠, 오빠 모두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거를 인제 가족들에게 주면서 저에게도 하나 갖다 주라고 한 건데, 거기에 있는 인제 오빠가 그거를 하나 먹어서 그 아이가 굉장히 인제 황당하고 울고 "왜 먹었냐."고 인제 그러면서 좀 난리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실장님이 그거를 인제 주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왜 그냥 이거 하나 사다 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요만한 젤을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까워서 못 먹다가 제가 유혹을 못 물리치고 먹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에게 그 선물을 준 거는 일단은 그 아이가 진짜 이뻐요. 이쁘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시기 질투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학교에서 약간 뭐 은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는 아이고, 그런데 그 아이가 화장을 정말 이쁘게 안 한 것처럼 피부가 너무 좋고 이쁜데 거기다 화장까지 너무 이쁘게 하니까 손재주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야 너는 어쩜 이렇게 화장을 이쁘게 하니?" 이 칭찬 한마디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칭찬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한 건데, 그 아이는 그게 굉장히 감사했나 봐요. 왜냐면 중2 짜리가 화장을 하고 있으면 부모님도 저희 시장님도 그 아이가 화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또래에는 화장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이쁜 얼굴에 더 이뻐 보이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오히려 화장을 하게 되면은 더 좋은 화장품을 사 주고 피부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 화장하는 거에 본인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러는데 주변의 어른들이 칭찬을 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하장하지 말아라. 어른들도 하장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도 하장하지 말아라. 할머니도 하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어른들은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 게 하지 말고 왜 그 나이에 하장을 하느냐. 하장을 안 해도 이쁜데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 하장하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손재주가 좋아서 그런 계통으로 나가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감수성이 되게 예민한 아이인데 한 번도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그냥 저는 칭찬을 해준 게 아니고 정말 이쁘고 정말 잘하고 있어서 한 건데 그 아이는 그게 너무나 칭찬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거기에 감사해서 그 선물을 저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얼마나 예뻐요. 우리가 선물이 큰 선물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마음, 그 아이가 저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게 느껴지니까 더 감사하고 그 아이가 그 난리를 쳤던 게 더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우리가 누군가한테 그 정말 그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나의 눈높이로 나의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든지 우리는 교육 속에서 뭔가가 애들한테는 교육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는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좀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 별난 구석이 있었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제 이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서 뭔가 하면 너는 왜 나서 가지고 이런 일을 만드니?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저 안에 이 나서면은 안 된다는 그리고 나섰더니 또 저에게 피해가 오고 이 목소리를 높였더니 저에게 그 좋은 말이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용기 있게 뭔가 꺼내서 하다 보면은 저에게 너 잘했다가 아니라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왜 이렇게 세니?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런 걸 만드니? 그러니까 됐고 이제 이런 소리를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이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버린 게 어, 지금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있다 보니까 소통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것도 내 거를 다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해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에는 좀 더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 그리고 뾰족하게 저를 좀 더 꺼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제가 하는 일을 제 해석이 정말 그냥 이런 소통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제 해석이 돼서 제 일이 지루한 일이 되지 않고 늘 지금처럼 제가 이제 과거 거부터 복기를 하고 일만 실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이런 거고 미리미리 예측을 갖다가 하는 게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정책이 이런 분위기에서는 부동산이 이렇게 움직이면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될 때마다 변화될 수 있는 과정에서 견뎌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같이 이런 저의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가서 점점 저의 일이 지루한 일이 아니고 정말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직접 공부를 해 나가는 거 이 공부를 직접 해 나간다는 게 이런 가정들을 더 깊게 제가 파고 들어야 된다는 거. 심리가 사람의 심리가 아닌 게 이런 정책의 흐름 그리고 이런 멘탈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심리에서 나오는 거지만 사람의 심리가 아니라 이런 그 정책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제는 그 명확성을 알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는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좌파가 싫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처럼 어 나에게 일에 지장이 있어서 이렇게 우파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좀 더 그 부분에 더 들어서도 왜 내가 이게 건드려졌는지 그리고 왜 내 일에 이게 방해가 됐는지 내 일에 왜 이게 피해가 받는지 그러려면 내가 어떤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더 많은 공부를 해 나가면서 어 저라는 사람을 좀 더 많이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앞으로 운이 왔을 때에도 지금처럼 그냥 운빨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운이 왔을 때 명확하게 잡아서 그 운이 나에게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저를 꺼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